안녕하세요. 닥터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그 얘기를 살짝 미리 말씀드릴 건데, 제가 뭐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유튜브도 하고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것이, 사람이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중요한 것이 철학이 아닐까, 뭐 이념이나 이런 것들이 아닐까 하는 것이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자신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진행하냐에 따라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까지도 이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유튜브 이런 데 자유롭게 학문적인 얘기들을 올리면 거기에 반대되는 의견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반대되는 또 영상을 올리거나 이것이 모든 것이 논리적인 근거, 학문적인 근거 베이스로 가야 이게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사회, 올바른 인류가 지향해야 할 그러한 방향이거든요. 근데 최근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몇 년 동안 제가 영상을 올리면 삭제를 당해요. 누군가 신고를 해요. 그러면 유튜브에서는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삭제를 하죠. 그 몇 가지 리스트가 있다는 거 제가 다 말씀드렸죠. 이유 불문하고 거기에 걸리면 삭제를 합니다. 그렇죠? 언론의 자유가 훼손이 된 거예요. 그게 좋습니다. 그 어떤 기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나름대로 소신이 있을 수 있고 나름대로 이념이 있을 수 있고 나름 철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것이 옳고 그르냐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토론이 일어날 수 있는 문화가 돼야 그것이 우리 인류가 진짜 나아가야 할, 지향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헌법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초, 대한민국이 세워진 기초에 해당하는 헌법의 이념과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언론이 계속 통제되고 삭제되고 반대 의견이 묵살되고 자, 반대 의견이라 하면은 가짜 뉴스라고 이렇게 매도하고 가짜 뉴스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특정 권위자가 나와서 이거는 이래서 이게 아닙니다라고 하지 학문적인 근거를 제시를 안 하고 권위자의 권위의 호소를 이용을 해서 가짜 뉴스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경우를 매우 많이 보았습니다. 국내에서도 보았고요. 외국의 케이스에도 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행태는 언론의 자유가 아니죠. 왜 그러냐?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뭐 이익이나 뭐 이런 것도 있었으나 닥터심이 지향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의료 분야는 당연하고 어느 분야든 간에 언론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일어나야 된다. 그것을 과연 특정한 정부나 특정한 플랫폼이 통제하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를 갖다가 인위적으로 단정 지을 만큼의 지적 능력이 있는가? 그런 권리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류는 아직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쌓아온 지식이 부족하고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천동설이 모두 맞다고 전 인류가 주장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일부 학자들이 지동설이 맞다고 주장했는데 지동설을 주장한 학자들은 전부 다 잘못된 주장이라고 몰렸죠.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동설이 맞다는 것. 여러분께서 지금 이 시점까지 우리가 모든 AI,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전부 다 데이터를 모아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틀린 걸 수 있습니다. 그쵸? 몇몇 선지자들의 말이 맞은 것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빅데이터, 모든 정보들, 이 말하는 것들이 세계의 석학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여 그것이 틀렸다, 가짜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영상을 삭제하거나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그런 가짜를 퍼뜨리는 사람은 처벌한다고 이렇게 협박을 하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언론 탄압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몇 년 동안 일어나 왔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닥터심이 지금까지 주장해 온 것들은 다 학문적인 논문의 근거에 의해서 주장을 해왔고 그것이 여러분 신기하게도 다 맞았죠. 주류 주장과 반대 주장을 했지만 결국은 다 맞았잖아요. 뭐 항체 치료제를 포함해서
몇 가지 치료제 많았죠? 렘데시비르도 있고 뭐 가장 최근에는 팍슬로비드도 있고 여러분 다 맞았잖아요. 자, 지금 오늘도 제가 피라맥스 관련 논문 하나 들고 올 거예요. 무려 2년 전에 이미 나와 있는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닥터심은 항상 요거를 가치를 가지고 갈 겁니다. 언론의 자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한 말이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은 판단을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이 과거 지식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후손들은 그것이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제가 영상을 올린 시점보다 그 이후에 옳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판단은 결국 대중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할 수밖에 없고 그걸 할 수 있게 하는 일은 그냥 여러분한 이거를 공개하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다. 저는 그거를 지향을 하고요. 계속 그럴 수 있게 제 플랫폼, 뭐 탈랄라 있죠, 아시죠, 여러분? 그거를 계속 그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갈 것입니다. 자, 오늘 할 논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피로맥스 코로나19 이제 치료제 임상 3상 이제 거의 막바지까지 중간 이상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미리 보기 살짝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2020년에 이미 중국에서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Clinical Study of Artesunate in the Treatment of Novel Coronavirus Pneumonia. 자, 43명밖에 실험을 안 하긴 했어. 2020년에. 이거 아마 예전에 제가 알려드린 것 같기도 해요. 하도 저 얘기를 많이 해서. 자, 이게 뭐냐? 열흘 동안 코로나 아르테스네이트 이게 피라맥스 성분 중에 하나죠. 이거를 60ml 동안 하루 2번 투여를 했더니 다른 약을 투여한 군, 여기 로피나비르, 리토나비르 이런 약이에요. 요거를 투여한 군에 비해서 자, 임상적인 호전도 더 빨리 좋아졌고요. 폐렴도 더 빨리 사라졌고 체내 바이러스도 더 빨리 없어졌다. 항바이러스, 항염 효과가 다 있고 임상적인 호전까지 있었다. 이러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유의한 차이가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의한 차이겠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미 2020년에 우리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경로. 제가 그동안 올려드린 논문들 뿐만이 아니라 이미 임상 논문까지 나와 있어요. 아르테스네이트 단독 성분만으로도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해서 당연히 한국이 만든 피라맥스, 피로나리딘하고 아르테스네이트이 이렇게 복합제잖아요. 그렇다면은 얘보다 일단 항염 효과가 더 강하고 항바이러스 효과가 더 강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복합제니까 아르테스네이트만으로도 효과가 있는데 피로나리딘까지 더 들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피로나리딘도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가, 코로나19에 항염 효과가 있는가, 거기는 연구만 추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했고 있다는 게 이제 밝혀졌고 이제 기초 데이터를 통해서 그렇다면 두 개를 합쳐서 놓은 건 당연히 효과가 더 좋을 거라는 게 추측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기초 데이터까지 나왔었죠. 제가 다 올려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안전성 문제죠. 안전성 문제. 이미 말라리아로 10년 동안 안전성이 검증이 됐습니다. 이것이 뭐 코로나19는 뭐 다른 병이기 때문에 새로 안전성을 검증해야 된다. 이거는 임상시험에 대해 아예 기본 지식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임상 이상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안전성 실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임상 이상을 패스했다는 얘기는 이미 뭐 질환 여부에 상관없이 안전성이 검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말라리아나 바이러스나 똑같이 이제 염증이 막 올라오고 열이 나는 질환이잖아요. 굉장히 유사하죠. 아무튼 간에 이런 논란도 임상 이상, 국내 이상에서 패스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임상 이상 끝났잖아요. 거기서 이미 패스했어요. 안전성도 오케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의성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유의성 모든 기초 논문이나 이런 임상 논문까지도 유의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전성 검증됐고 유의성 있어. 그러면 당연히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임상시험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맞는 것입니다. 맞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물론 우리나라 경제는 당연히 살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뻗어나갈 수도 있고요. 다른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 도와줄 수도 있고, 선진국에는 또 비싸게 약을 팔아 수출할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이 있으면 얼마나 경제에 도움이 되고 나라가 더 뻗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예, 작년 정부가, 지난 정권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는지는 지난 정권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계속 요구를 했어요. 왜 그렇게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닥터심의 명예를 걸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럼 왜 안 하는지에 대한 학문적인 얘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임상을 해서 이거는 충분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할 만한 충분한 학문적인 근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2020년에 이미 임상 논문까지 나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시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백신 얘기 잠깐 해볼게요. 백신이 전 국민한테 백신을 좋아요. 맞추는 것 자체가 무슨 중증화를 낮추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전 공공의 이득이 더 있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지난번에. 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 옛날에 이런 속담이 있죠. 평형 감사도 자기 싫으면 안 가는 거다. 이게 뭔 뜻이겠어요? 자기 신체에 대해서는 자기 결정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공공의 이득보다 사실 우리 헌법이 보장한 자기 결정권이 더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위 개념이에요. 어느 특정 정부가 헌법이 보장한 자기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포기하게 만들 권한은 없습니다. 그것이 설사 학문적으로 옳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학문적으로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 갖다가 누가 강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당신이 선택해서 맞지 않았냐 했지만 사실은 선택을 강요한 거죠. 왜냐? 맞지 않으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고 마트도 가지 못하고 식당도 가지 못하고 백화점도 가지 못하고 갈 때마다 QR로 체크하고 백신 맞았냐 안 맞았냐 검문하고 이러면 사실상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죠. 이거는 그래서 그 개개인이 선택해서 맞은 게 아니에요. 정부가 강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렇게 강요할 만큼 정부에게 권한이 있었는가? 행정적인 권한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적인 권한, 우리 윤리적인 권한, 진짜 인간으로서 과연 그런 권한이 있었는 것인가?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판단했다면 그거는 오만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의학적인 지식은 후대 몇백 년 뒤에는 다 틀렸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오만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개개인의 선택에 맡겼어야 맞는 것입니다. 백신도 진짜 개개인이 선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할 일은 이러한 백신들이 이제 개발이 됐는데 맞으실 사람은 맞으십시오. 정부 생각이 고령자나 면역 저하자한테 맞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셔야죠. 다만 선택을 강요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헌법 위반이죠. 대한민국의 헌법 위반이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또 지셔야 됩니다. 당연히.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좋다라고 이렇게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항상 환자들이 얘기하면 백신을 맞는 게 좋냐 안 맞는 게 좋냐 맞아도 되냐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결정해 드릴 수 없습니다. 본인이 결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의사가 결정해 주지 않아요. 의사는 설명의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 자, 백신은 어떤 부작용이 있고 어떤 효과가 있고 그래서 그 설명을 듣고 최종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걸 의사나 다른 사람, 정부한테 대리 선택을 맡기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자기 결정권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치료제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년 전부터 2020년 3, 4월부터 계속 이 특정 치료제가 도움이 된다는 걸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상이 삭제되고 그리고 아예 저를 갖다가 무슨 위험한 선동 이렇게 모는 분들도 이런 분들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를 갖다가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영상을 올리는 분들까지 있고 주식에 관련됐다 이렇게 연결되는 분도 있는데 전부 명예훼손입니다. 그분들 누군지 다 알고 있지만 참 아무튼 그냥 놔두겠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치료제 제가 말하는 게 틀렸다 하면은 자, 논리적인 근거를 대세요. 학문적인 근거로 반박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론의 자유고요.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이 옳은지를 밝혀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제 말이 틀렸다. 그렇다면은 더 좋은 방향을 제시를 하면 되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류가 지향해야 할 점이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그런 취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럼 공산주의 나라, 사회주의 국가랑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장되지 않는 것,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것이 바로 독재 국가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독재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많은 나라에서 지금 코로나 시기에 언론 통제와 독재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자, 이런 얘기를 특정한 치료제에 대한 얘기를 못하고 백신에 대한 비난을 못하게 하는 것. 이거 자체가 독재고 언론 통제입니다. 자, 백신은 분명히 특정한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증화를 낮출 수도 있고,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것까지 부인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장점만 보지 말고 단점도 얘기를 하자는 거죠. 장단점을 다 얘기하고 선택권을 개개인한테 맡기자. 이것이 우리가 인류가 지향해야 될 점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왔다는 것입니다. 치료제 부분에서도 제가 말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장점, 단점을 다 확인해서 검증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검증. 여러분 검증 뭔지 아시죠? 검증이 바로 임상시험이에요. 그런데 임상시험을 빠르게 진행하게 도와주기는커녕 정부에서 안 도와줬잖아요. 왜 안 도와줬는지 뭐 회사 탓이다 여러 탓이다 많이 있지만 사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돈과 권력을 가진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모 회사는 지금 항체치료제가 빠르게 진행이 돼서 이제 우리 전 국민한테 쓰였잖아요. 근데 그 회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코로나가 종식이 됐나요? 아니죠. 닥터신이 말하는 것처럼 예상한 것처럼 됐습니까? 그거는 일시적으로 특정한 시기에는 도움이 되지만 결국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나면 쓸모가 없어질 것이다. 바로 그렇게 됐잖아요. 특정한 시기에는 일부 도움이 됐습니다. 저도 그거 알아요. 근데 그 시기는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항체치료제 계약을 그렇게 너무 많은 돈을 투여하고 국가적 역량을 투여할 만큼 가치가 높았던 것은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이미 그런 약들, 대부분의 항체치료제들이 변이에 대한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에 안 쓰고 있잖아요, 지금. 식약처에서도 더 이상 안 쓴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회사들이 얘기한 대로 그 변이에 맞는 새로운 항체치료제를 개발을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다시 개발해서 새로운 항체치료제가 또 쓰이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왜 말을 지키지 않습니까? 본인 그 회사에서 한 말을 지켜야죠. 국민 앞에 신뢰를 보여줘야죠. 그게 정말로 그렇게 게임 체인저라고 변이가 많이 일어나도 거기에 딱딱딱 맞춰가지고 새로운 약을 계속 맞춰서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죠. 못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책임을 져셔야 됩니다. 제가 예상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요. 그거는 개발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자, 피라맥스 저기 지금 임상 3상입니다. 여러분, 간신히 임상 3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거의 검증을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를 비난하고 싶으면 검증을 하세요. 검증을 할 때 많은 못으로 1000명 이상 큰 못으로 검증을 하면 됩니다. 3000명 글로벌하게. 그러시면 그때 가서 비난하고 싶은 비난하시고, 그게 우리가 언론의 자유민주주의를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할 올바른 가치를 우리 모든 인류가 혜택을 입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죠. 존 F 케네디가 말씀하셨죠. 국가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해주길 바라지 말고, 그렇죠. 여러 가지 국가에서 복지라든지 뭐 해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무슨 무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이런 걸 바라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뭘 할지 그것을 생각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왜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해야 돼? 그 이유는요. 여러분은 이미 국가한테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한국에 태어나서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 대한민국의 땅을 밟고 대한민국의 물을 마시고 대한민국의 공기를 숨쉬고 대한민국의 어떤 의료 혜택을 입고 이 주위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존재하고 이 자체가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고 여기는 것이지만 이 자체가 엄청난 특혜입니다, 여러분. 자, 우크라이나 어떤 다른 나라들을 보십시오. 나라 이름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유대민족을 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한테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사상입니다. 나라한테 계속 더 달라고 하지 마세요. 더 복지를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라한테 내 나라를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을 생각을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닥터심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 닥터심이었습니다.